자, 23강 연립 1차 부등식을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는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하는 것 뿐인 거야. 이유가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이 부등식에 관련된 풀이법 자체가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내용이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별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내용이 엇비슷해.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응용적인 내용이 추가가 된 것뿐인 거지 아예 새로운 내용을 배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그냥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건들 내용이 좀 많은데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저 연립 1차 부등식 자체는 어떻게 푸는 건지부터 다시 한번 보죠. 자, 키워드 해설을 봅시다. 연립 부등식 언제 배웠더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연립 1차 부등식을 안 배웠고 그냥 연립 부등식으로 배웠었어. 근데 왜 1차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쪽 넘으면 연립 2차 부등식 배울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요 1차라는 단어가 안 붙은 상태에서 연립 부등식이었어. 뭐 언제 배웠던 것 같아, 중학교 때. 그치? 자, 요 예를 들어서 본다라면 자, 247번으로 예를 들 거예요. 자, 3x 플러스 2 2배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3배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자, 요 연립부등식 풀 건데 실제로 우선 우리가 이 연립부등식을 풀기 전에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지. 뭐냐? 우리가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푸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사항이 없는데 부등식은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항상 생각해야 될,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다. 어떤 경우일까?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를 항상 고민하자. 그렇죠? 자, 제일 중요해. 학생들이 부등식 풀어서 답이 틀리는 경우보다 부등호의 방향 틀리서 잘못 써가지고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부등식은 이건 2학년도 3학년도 똑같이 얘기를 해. 왜냐하면 지금 2학년들도 어떤 부등식을 새로 배우거든. 뭐 지수 부등식, 뭐 로그 부등식, 뭐 삼각함수 부등식 이런 걸 또 새로 배워. 근데 거기도 똑같아. 무조건 부등호의 방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말을 해 항상. 그러면 나중에 2학년 때 배우는 그 새로운 부등식에 대한 내용들은 그때 가서 볼 내용이니까 지금은 뭘 하지?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이 고등 1학년 때 건드는 부등식 형태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호의 방향이 언제 바뀐다? 이것만 고민하면 되겠지. 언제일까? 부등호 양쪽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나누거나 빼거나 해도 상관없지. 근데 어떨 때 부등호의 방향을 조심하자?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 이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거 꼭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강조해. 이거 별표 100만 개짜리야.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그것만 조심하면 실제로 푸는 법은 그냥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잖아. 똑같이 이항시킬 거고 똑같이 나눌 거고, 그렇지? 그러면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죠? 자, 연립방정식 풀이법이 두 가지였어. 가감법이나 대입법. 그럼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풀이법이 없어요. 연립부등식은 풀이법이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푸세요. 따로따로 풀어서 각각에서 만들어낸 근에 겹치는 부분이 뭐다? 그게 근이다. 수학화를 선행한 학생들한테 그 말을 하겠지. 교집합이 근이다. 뭐 이런 말 쓰겠지만.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이게 연립 1차 부등식이건 연립 2차 부등식이건 관심 없어. 무조건 따로따로 풀 거야. 연립방정식은 풀이법이 많은데 형태에 따라서 풀이법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1차 1차일 때 풀이법, 2차 1차일 때 풀이법, 2차 2차일 때 풀이법이 다 다르겠지만 연립부등식은 맨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거 따로 푸시고 이거 따로 풀어서 근만 합칠 거야. 되겠어? 자, 그럼 풀자. 뭐 되겠어? 자, 3x 플러스 2
저거 2x 마이너스 2 이항시켜서 x는 마이너스 4 이하. 자, 얘도 마찬가지. x 플러스 1 저거 3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나는 보통 이항시킬 때도 음수가 안 나오게 이항을 보통 시켜. 나중에 헷갈릴까봐. 그래서 이거 찍어 넘길 거야. 2x 넘어가서 8. 그럼 x는 4보다 작겠지. 되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얘와 얘의 겹치는 부분이 근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숙달되면 딱 눈으로 봐도 보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려서 보도록 하죠. 자, 어디가 겹친 부분이야? 지금 근이 2개 나왔지? 따라서 2줄 밑에가 근입니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4 이하겠네?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처럼 될까?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풀이법이 별로 없어. 무조건 저것만. 그냥 따로따로 풀 거야. 따로따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어. 자, 첫 번째 연립부등식을 어떻게 풀었는가에 대한 부분. 자, 아는 거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건드려야 될 내용 중에 자, 연립부등식 보면 이런 형태 꼴이 있지. 어떤 식과 어떤 식과 어떤 식이 다음과 같이 연달아서 부등호가 쓰여진 경우. 이것도 연립부등식이야. 방정식도 비슷한 거 있죠. A랑 B랑 C랑 같았을 때. 근데 방정식에서 A랑 B랑 C랑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2개 묶으면 돼. 근데 부등식은 절대로 안 된다. 왜? 부등호 때문에 누가 크다 작다 누구보다 크다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 따라서 얘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A는 B보다 작아, B는 C보다 작아의 연립밖에 없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럼 만들고 나서 따로 풀고 따로 풀어서 겹친 부분 근 쓰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세 번째. 이렇게 이 부등식에 대해서 근의 형태 잡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 부등식도 특수해가 있어. 다음처럼 근이 딱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등식은 풀고 났더니 근이 무수히 많아요 라는 형태 아니면 근이 아예 없어요 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은 약간 조금 방정식보단 어려운 개념이어서 지금 당장 건들진 않겠습니다. 요거는 3월달 들어가서 따로 2단계에 대한 내용을 따로 끄집어내서 그때 해결을 보도록 할게. 그래서 문제에서도 2단계 문제 249번은 거기에 관련된.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특수해를 갖는. 자, 특수해를 갖는 연립부등식. 근데 이거는 이 특수해는 연립 1차 부등식에서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2단계적인 내용으로 따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잠시 젖혀놓도록 하자.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뭘 할 거냐? 나머지는 뭐 해가 있거나 이거는 응용적인 부분이고, 자, 여기서 건들 내용이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건 지울게요. 이 부분은.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앞에서 방정식 풀다 보면 절대값이 포함된 꼴에 대한 방정식 우리 건는 게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었어. 이 절대값이라는 게 시간에 포함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이 절대값이 꼭 방정식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부등식에도 절대값이 포함된 식이 있을 수 있고 함수에도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절대값이 포함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든 없애야지만 우리는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범위 설정. 이런 말을 했었어. 기억나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 할 거다?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자, 우선 크게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자, 어떤 f가 있어. fx 있어. 자, 뭐라 그랬어? 이 함수 아니라 그랬어? x로 만들어진 식이야. 자, 어떤 식이 절대값이 다음과 같이 묶여 있는데 자, 두 가지야. 크게.
자, 그럼 원래는 뭐 해야 돼? 이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선 fx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범위값 설정해서 쟤를 뭘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어진 저 식이 어떤 상수값과의 관계였다라면, 자, 등호 붙는 부등호나 안 붙는 부등호나 우린 방향만 볼 거라서 등호 붙는 거 그냥 안 썼어요. 귀찮아서. 자, 주어진 여기에 식이 오는 게 아니라 상수가 오는 경우. 자, 어떨 때? 상수만 올 때야. 상수만 올 때. 자, 이때 뭐 하자? 바로 우리는 이것저것 범위값을 따지지 않아도 절대값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기억날랑가 모르겠지만. 자, 절대값식이 상수보다 작을 때 무조건 fx는 마이너스 붙은 거보다 크고 그냥보다 작고. 될까? 근데 얘는 반대야. 저 fx는 마이너스 붙은 값보다 작거나 또는 안 붙은 것보다 크거나. 되겠어? 일명 절대값이 하나인 경우. 근데 그 하나인 경우 외에 밖에 상수만 존재할 때 여기에 x라는 식이 있으면 이렇게 못 풀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식이 오는 경우면 딴 게 없어. 두 번째. 절대값이 한 개면서 밖에도 x가 있는 경우. 또는 절대값이 두 개 이상인 식. 두 가지. 자, 얘는 절대값이 하나지만 밖에 x가 없어 상수가 있는 경우야. 이런 경우는 절대값이 한 개지만 밖에도 절대값 밖에도 x 문자가 있는 경우는 이대로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따로 할 게 없어요. 범위 설정.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마찬가지야. 그 절대값 안에 있는 대상이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범위값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 푼다는 거지. 그래서 이 푸는 방법 자체는 우리가 방정식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아. 내용 자체가.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얘가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연산 과정이 조금 짧게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얘처럼 풀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범위 설정하면 풀이가 길어지잖아. 그래서 저런 경우는 아예 바로바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 내용.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은 저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건들 기본적인 개념은 요 정도만. 나머지는 응용적인 형태로 문제 안에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씩 좀 더 만들 테니까 그럼 그때 가서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건든 거 이 내용들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지우고 한번 예제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어디 한번 봐보자. 자, 247번은 해결 봤어. 예제 문제. 자, 넘어갈까? 자, 240번은 했고요. 자, 248번. 뭡니까? 세 개의 식이 연달아서 저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 꼴. 자, 어떻게 잘했어? 무조건 앞에 거 두 개 따로 묶고 뒤에 거 두 개 따로 묶어서 연립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어차피 연립 1차 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을 따로따로 풀어야 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따로 풀고 따로 푸는 거야. 자, 그럼 풀어버리죠. 정리하시면 뭐 돼요? 2x 마이너스 10 5x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3x 넘어가서 마이너스 9.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나왔죠? 그렇죠? 간단하죠?
뭐 1차 분식 푸는 건 없지 않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5x-1, 428-4x, 이항시키면 9x, 저거 9. 9로 나누니까 x는 1, 2야. 됐죠? 그럼 뭐 해야 돼? 서로 겹치는 부분.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연습 단계니까 어차피 이건 중학교 때도 했던 부분이라서 얘지? 조건 두 개지? 그럼 무조건 그는 어디다? 두 줄 밑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 초과 1 이하다. 자, 어차피 뭐 중학교 때 했던 거 똑같은 내용이어서. 따라서 저 안에 정수들 싹 다 찾아서 더하지. 뭐 찾는 건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쉬운 거. 뭐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렇지? 넘어갈게요. 자, 쉬워도 되죠? 간단해서. 자, 그럼 이제 고등 과정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을 좀 보자. 조금씩. 자, 249번. 자, 무슨 문제? 다음 연립부등식 중 해가 없는 것은 뭐야? 해가 없다. 특수해요. 특수해를 갖는 꼴을 갖다가 찾아서 해결을 봐야 돼. 근데 이 내용은 조금 어려워. 살짝.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하지 않을 거야. 2단계. 넘어갈게요. 이거는 3월 달에. 됐죠? 자, 250번 가봅시다. 자, 뭡니까? 어떤 연립부등식을 풀 건데 벌써 풀어져 있어. 이걸 보고 주어진 저 부등식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를 찾아라라는 문제. 자, 어차피 저거 따로따로 풀어야 되지. 5x-a 2배 x- 이거 따로 풀 거고, 그 다음에 3x 1 플러스 b 플러스 이게 따로 풀 거죠. 이거 풀어서 뭐 나오는 거야? 2보다 커 4 이하가 나오지. 그럼 잘 봐봐. 어차피 여기에 있는 2하고 4라는 것은 각각에서 뭔가 나온 근들이지. 근데 거기에 부도까지 같이 봐버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거니까 얘는 여기서 나오는 근이지. 맞나요?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온 근이겠어? 여기서 나온 근이었겠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쌤 이거 풀면 얘 나오겠네요. 2보다 크다. 그렇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 주어진 거 어떻게 풀겠어? 아 그럼 풀죠 뭐 간단하니. 5x-a 2x-2 넘기면 3x 넘어가서 a-2인데 x가 3분의 a-2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친 게 몇 돼야 돼? 2 돼야 돼. 맞아요. 그럼 몇이겠어? a는 8이었겠지. 이런 식으로. 될까? 그런데 잘 생각해봐. 솔직히 내가 이런 말을 해. 보통 학생들한테. 야 우리가 문제 풀 때 솔직히 부등식에 풀이한 건 없어. 어차피 푸는 방식 전부 다 방식 똑같은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부등호만 껴놓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실제로 얘를 방정식처럼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 이걸 풀어서 나온 거니 얘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보면 어때? 5x-a는 2배의 x-1의 근이 2였던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럼 뭐야? 방정식에 근 나오면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몇 되겠어 대입하면? 10, a, 2. 그럼 a는 넘어서 몇 되겠어? 8, 끝. 꼭 부등식 형태로 풀지 않아도 저러한 미지수는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어차피 2는 부등식의 근이긴 하지만 좀 더 넘어가면 그냥 방정식의 근이었어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거든.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 어차피 여기에서 뭘 생각할 수 있어? 물론 부등식 풀어도 되겠지만 3x는 1 플러스 b 플러스 x의 근이 4였던 거지. 되겠어? 그러면 끝났네. 4 대입하면 12는 1 플러스 b 플러스 4. 따라서 b는 몇 대? 5, 7, 끝.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부등식만을 위한 풀이를 하는 건 없어. 방정식처럼 풀고 나중에 부등호만 껴 넣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의 풀이를 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살짝 빌려다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해주면 나중에 풀이가 좀 많이 간단해져.
이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부등식의 풀이를 은근히 좀 힘들어 하거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부등호 때문에. 근데 아주 완벽한 뭔가 해를 구할 때는 모르겠지만 뭔가 미지수 찾을 때는 굳이 부등식적인 형태로 안 풀어도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나? 네,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 됐죠? 자, 250번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도 될까요? 자, 다음 넘어가죠. 으쌰. 어디 보자. 쭈쭈쭈쭈. 자, 지우개를 좀 갈게요. 자, 다음은 251번 갈게요.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갖도록. 이것도 약간 2단계스럽습니다. 어렵지 않다라면 어렵지 않은 건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상당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연습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연립부등식도 풀이가 완벽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예제적인 형태꼴로 약간 예를 들어서 들 수 있는 난이도 문제로 2단계 잡을 거야. 자, 251번도 이거는 3월달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아이고, 활용 문제네. 자, 요 정도로 해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252번. 연속하는 세 홀수가 있대. 뭔 말이야? 연속하는 세 홀수? 예를 들어서 1, 3, 5, 7, 9, 11 이런 것처럼. 그러면 연속하는 세 홀수면 연달아 나오겠지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 뭐래? 이걸 더하는 게 119 이상, 129 미만이야. 그 중에서 뭘 찾자? 제일 큰 홀수를 찾아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 홀수 중에서 제일 큰 홀수. 활용 문제면 보통 학생들이 뭐 해야 돼? 미지수 설정해야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지수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을 미지수 잡죠. 그럼 나도 잡지 뭘. 자, 이거 X로 할게. 그러면 얘 뭘까? 요거보다 하나 적은 홀수면 2만큼 작았겠지? 얘는 4만큼 작았을 거고. 말 돼요? 그럼 식 만들었네. 끝났네? 정리하시면 3x-6은 129 미만, 119 이상. 우리는 x 구할 거니까 전체 6 더하고 135 제 125 전체 3으로 나누면 되죠. 부호 조심하시고 양수니까 부동 안 바뀌어. 따라서 x는 몇 된다? 자, 대충 나누면 41점 몇몇이었겠지? 쟤도 4, 3, 42에 4, 55 끝났네? 그러면 41점 땡땡땡 이상 45 미만에 뭘 찾아야 돼요? 홀수를 했으니까 x의 값은 뭐밖에 안 된다? 43밖에 안 될 것이다. 중학생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식의 부등식에 대한 활용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뭐만 잘하면 된다? 미지수 설정만 잘하자. 그리고 문제에서 언급된 연속하는 세 홀수다.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식 정리만 잘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됐죠? 자, 252번은 저기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죠. 자, 이번엔 253번. 그렇지.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에 대한 해법.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있어요. 그 아래 근을. 근데 봐봐. x에 대한 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밖에 지금 상수 아니야?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내용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뭐야? x에 대한 식, 절대값 붙은 식이 상수와 다음과 같은 관계면 무조건 바로 2x-4는 마이너스 6보다 커 6보다 작아. 나와야 돼 이거.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중요한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우리는 x의 범위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얘를 x로 만들게 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체 4 더하고 자
2x C 마이너스 2 전체 2 나누고 부등호 조심해야죠. x 5 마이너스 1 끝났네. 다 했네.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바로 끄집어낼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있는 2x-4라는 부분을 갖다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기준값 2를 통해서 범위를 나눠도 되겠지만 너무 복잡하거든. 그렇게 풀면. 이런 과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됐죠? 네, 오케이 갑시다. 자, 264번.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절대값이 하나입니다. 하지만 얘는 절대값이 하나인데 밖에도 x가 있어. 아까 253번은 뭐였어? 밖에 상수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다? 상수만 존재할 때는 금방 절대값을 없앨 수 있지만 얘는 그렇게 안 된다. 무조건 범위 설정하자. 뭔 설정?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값이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게 하는 범위의 값. 그럼 기준값이 몇이야? 1이 기준이지. 그럼 1이 기준이니까 범위의 값은 어떻게 나와야겠어? 1 기준 잡고 여기 하나 범위 잡으면 되죠. 그리고 첫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둘째, x가 1 이상일 때 따로따로. 또는요? 될까요? 자, 1보다 작아. 음수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제 양수야. 그냥 써도 돼. x 마이너스 1. 자, 풉시다. 제 마이너스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이니까 2양시키면 4x 2. 따라서 x는 2분의 1 이상인데 얘만 혼자 근 아니에요. 왜? 요 안에서만 성립해야 돼.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는 이 원래 주어진 조건과 여기서 구한 근에 겹치는 부분이 근인 거야. 그러면 2분의 1 이상 1 미만이니까 결론은 뭐가 된다? 2분의 1 이상 1 미만이 근으로 나와야죠. 첫 번째에선. 됐나 여기까지? 자, 이것도 풀면 뭐가 되겠습니까? 4x. 넘어가면 0이네? 그럼 x 0 이상이네? 그쵸?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에서만 성립해야 된다? 요 안에서만. 그럼 뭐 돼? 0 이상과 1 이상의 겹친 부분이면 얘가 겹친 부분 아니야? 뭐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맞나요? 그럼 뭐 나와요 여기는? 1 이상. 자, 문제는 첫 번째 조건에서 얘가 나왔고 두 번째 조건에서 얘가 나왔는데 이 두 개를 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자, 이거는 연립부등식 아니에요. 쌤 연립부등식 아닌가요? 두 개 따로따로 놓은 건데요? 아니요,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케이스를 나눠놓은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케이스를 나눠놓은 것들은 전부 다 또는이야. 자, 그리고와 또는 이제 확실해져야 돼. 그리고라는 것은 둘 다 돼야 돼. 겹친 부분을 말해. 근데 또는은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돼. 합친 부분이야. 그래서 또는은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석을 하자? 두 범위 값을 합한 부분으로. 그럼 다 합쳐버리면 뭐가 되겠어? 자, 하나는 2분의 1 이상 쭉 가서 여기에 뻥 1 미만이야. 근데 얘는 1 이상이지. 합한 부분이라며 메꿔지겠네. 될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전부 다 하겠네. 되겠습니까? 따라서 답은 뭐가 됩니다. 2분의 1 이상. 이게 답이다. 이거 잘 봐야 돼. 내용 되겠어요, 여기까지? 네, 다음 거지. 204번. 자, 절대값이 하나 있지만 밖에도 x가 있어서 범위값으로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 됐나요? 오케이. 자, 204번 적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55번. 그쵸? 절대값이 이제 2개 이상짜리인 경우. 근데 절대값이 2개 이상짜리라고 해서 이거랑 풀이법이 다르지 않아. 그냥 조건이 더 늘어난 것 뿐인 거지.
자, 두 개. 자, 절대값 두 개 이상은 고민할 게 없어. 무조건 범위 설정. 누구 기준? 얘가 0 되는 값과 요거 0 되는 값 기준. 그럼 1과 마이너스 1 기준이겠네. 그래서 범위 몇 군데? 자,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됐죠? 자, 그러면 첫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둘째. 마이너스 1 이상 1보다 작을 때. 셋째. 1 이상일 때.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둘 다 함수야.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붙어야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6보다 작다. 아니 붙여버렸어.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 이상 1만이면 얘는 양수야. 얘 음수야. 쟤만 마이너스 붙어.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더하기 3x 플러스 3 6 미만. 됐죠? 뭡니까 1 이상? 둘 다 양수입니다. 그냥 쓰셔도 돼요. 2x 마이너스 2 와우 3x 플러스 3 6 미만. 그럼 이제 풀면 되겠지. 자, 나는 x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불안해. 나중에 부 안 바꿀까 봐. 그래서 난 얘 이항시킬 거야. 5x. 자, 6 넘어가면 몇 대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따라서 첫 번째 조건에서 뭐 나온다?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우선 첫째. 두 번째, 이것도 자 얘는 x 여기 넘어가면 2, 3, 1.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에서만? 요 안에서만. 그럼 얘와 얘의 겹치는 부분이겠네? 그럼 얘가 겹친 부분이죠. 따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자,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 5x. 자, 1 넘어가면 5. 따라서 x는 1보다 1? 1 맞아? 1이네. 그쵸? 될까요? 근데 겹친 부분이 있어? 1 이상과 1 미만. 이건 만나는 부분이 있어? 겹친 부분이 있을까? 없어요. 그건 없어. 그럼 그게 여기서만 나와. 그럼 뭐야? 여기 케이스는 전부 다 뭘로 묶인다? 또는. 여기도 또는. 말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또는과 또는이면 뭐라 써? 합한 부분이랬어. 그럼 합한 부분이면 원래 그려봐야겠지만 잘 봐. 여기 마이너스 1 없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있지. 그 합하면 여기서 메꿔지겠지. 그죠? 중간에서 메꿔질 거 아니야. 그럼 쭉 갈 거 아니야. 이해돼? 따라서 뭐가 돼? 범위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쭈루룩 가겠네. 말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맞나요? 맞죠? 1, 5. 맞지? 틀린 거 없지? 좀 이상해가지고. 따라서 결론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고 쭉 메꿔지고 1 미만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될까?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뭐 있어? 0하고 마이너스 1 있겠네. 어쨌든 뭐 정수 x의 값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풀었다. 얘는 근이 없다. 왜? 겹치는 부분이 없다. 겹치는 부분이. 이런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뭐야?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건 딴 게 아니야. 어떻게 근을 구하는 거지? 항상 다음과 같이 범위값, 절대값이 2개 이상이어서 범위값 설정했을 때 푸는 것은 근데 뭘 조심하자? 항상 나온 것을 그냥 근 쓸 게 아니라 애초에 주어진 범위값과의 관계 안에서만 근이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만나는 부분이 없어서 근이 없다. 이거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됐죠? 자, 255번은 저와 같습니다. 자, 됐나 여기까지? 자, 다음 넘어가서 자, 256번부터는 이 부등식 파트가 단순하게 푸는 연습 외적으로 2단계스러운 문제가 꽤 많아요. 해석해서 푸는 연습형 문제가. 그래서 2단계 꽤 많은데, 그래서 256번 해가 존재하도록 이거 2단계 뽑을 거야.
2단계. 그 다음에 자 257번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257번하고 251번하고 거의 흡사해요. 난 이거 2단계로 이게 해야 될 것 같아. 257번도 2단계로 뽑으세요. 아까 251번에서 해가 있도록 그 문제나 해가 안에 정수 5개가 되도록 같은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2단계. 아우, 아주 한이 서린 문제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3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중학교 문제거든? 했던 걸 거야, 이거 아마. 무슨 의자가 있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5개가 남고 그래서 3명씩 앉았더니 몇 명은 서 있고 막 이런 문제. 어떤 텐트에 사람들을 재울 건데 텐트에 5명씩 재웠더니 텐트가 몇 개 모자르고 이 문제 있어. 중학교 문제야. 근데 예전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시험 잘 안 나왔었거든. 그 전에도 안 나왔었고. 근데 이 문제집에 내가 교재 넣었지만 안 해줬어 그때. 한 3년 전쯤에 4년쯤에. 야 하지 마. 빼. 왜요? 이거 시험 나온 적 없어. 안 해. 그러니까 어차피 중학교 문제 안 할 거야. 했는데 그 해는데 시험 나왔어. 그래서 우리 애들 많이 틀렸어. 아주 한이 서린 문제야. 꼭 할 거야. 하지만 생각보다 이거 어려워. 이거 쉽지 않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중학교 문제라는 게 난 이해가 잘 안 돼. 왜냐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 이거 상당히. 그래서 이거는 완전 2단계야. 넘어갈 거야. 지금 건들 필요가 없어요 저 문제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 뭘 봤다. 연립 1차 부등식.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인데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쭉 훑어봤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다? 연립부등식 어떻게 푸는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연립부등식 풀다 보면 그 안에서 신기하게 생긴 3개의 식이 부등호로 묶인 것도 있다. 그 풀이 방법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비로소 막 쓰이게 되는 절대값 붙은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보지? 근데 절대값 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방정식에서 언급한 방법과 똑같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그 부등식 자체만의 특수한 방법을 갖는, 즉 절대값이 하나랑 상수와의 관계는 바로 뽑아낼 수 있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방금 풀어서 다 지웠지만 이 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은 근을 쓸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이 안에 2단계 문제가 꽤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5개는 뽑았는데 근데 저거는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한 개념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